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던 17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6시 반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의 2층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량의 유도 경기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났죠, 연기가. 그래, 연기가 뭐, 문제 나오니까 막 연기가 막 가혹하게 막 나오는 거 자꾸 막 나오고 시큰한 게. 고시원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17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60대와 70대 남성 2명은 고시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2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한 명은 화상을 입은 뒤 심정지 상태였고 또 다른 한 명도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대피를 좀 못해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고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고시원인 걸 감안해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42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아침 7시 15분에 우선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이후부턴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 있는 고시원의 방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방화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잔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내부 수색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어제 양구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이후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초 기자, 양구 산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18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27대가 투입돼 진화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인력 1,300여 명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율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40분 양구군 양구 송청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난 곳이 민가와 가까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소가 마련됐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9시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바람이 초속 5에서 6m 정도로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바람이 초속 1m 이하로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2가구 4명이 대피하긴 했지만 인명피해나 민가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은 300헥타르로 추정되고 산불 영향구역은 520헥타르라는 게 산림당국의 판단입니다. 산림당국은 지금처럼 바람이 잦아들 때가 불을 잡을 기회로 보고 오전 중에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구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어제 경북 군위군에서 난 산불도 발생 20시간째인 지금 이 시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주불 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불은 어제 낮 1시 반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 4번지에서 시작됐습니다. 2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산림당국은 헬기 37대와 진화 인력 62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새 진화 인력 3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이 난 곳이 산 정상부의 험준한 지역이라 밤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영향구역은 163헥타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점 반경 2km 안에는 민가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요 시설물이나 문화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에서 100헥타르, 풍속은 초속 4에서 7m일 때 발령됩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안으로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8개 부처의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됐는데 첫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일주일 만에 8개 장관 후보자를 당선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인선 배경입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국토부 장관에는 깜짝 발탁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부처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젠더와 세대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자부 과장 출신으로 SK하이닉스 등 세계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지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차장, 문체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학 병원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첫 내각 인선 발표에 자리를 함께한 한덕수 총리 후보는 자필로 서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했는데 인수위는 책임 총리제 실현 의지를 문서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하면서 인선 기준에 대해서 능력을 우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 내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손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영남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을 직접 발표하며 발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윤 당선인은 후보자의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며 할당이나 안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그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편중인 사람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8명 장관 후보자 평균 나이는 60.5세, 40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신 지역은 영남권이 가장 많은 5명으로 강원과 호남 출신 인사는 1차 인선에 없었습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고려대가 2명씩이었습니다. 8명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과 학교, 정책 노선 등에서 특히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호남 인수위에 이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경육남 내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공세에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 정치라며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증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안 제출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에는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대면 참석하고 그 외엔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장들 요청에 따라 모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차장, 전국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전국 6곳의 고검장 등이 모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에 따른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걸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어제 오후 3시간 반 동안 회의를 거쳐 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중앙지검은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내부에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서울 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침묵하고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지휘부가 태도를 바꿔 개혁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9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48일 만에 처음입니다. 국내 발생이 9만 907명,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58명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5명 줄어 1,099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고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12만 1,480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의 러시아군이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조만간 공세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러시아군 차량의 이동 모습입니다. 장갑차와 포를 실은 트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에서 13km를 늘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공격을 멈춘 뒤 전열을 정비해온 러시아군이 곧 돈바스를 포함한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러시아가 새 전쟁 총괄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같은 이유로 미국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총괄사령관을 임명한 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새로 임명된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2015년 시리아전 당시에도 러시아군을 지휘하며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his particular general has a resume that includes brutality against civilians in other theaters in Syria, and we can expect more of the same in this theater.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떠난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는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Зараз проводиться огляд місця події, огляд тіл, які були загинули місцеві жителі під час окупації російськими військами міста Буча.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최소 5,600건의 전쟁 범죄 의혹을 찾았고 혐의자 50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각으로 10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AP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시다 레피즈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오전 1시 27분쯤 파티가 열리고 있던 도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정보나 체포 소식, 희생자들의 신상 정보와 부상 정도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각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등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48포인트 상승한 2,703.87에
코스닥은 1.07포인트 내린 933.6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장 초반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1분기 실적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며 나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한편 LG전자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3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사지를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 난민 가족에게 흔쾌히 집을 개방한 미국인이 화제입니다. 브래드포드 할아버지는 TV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성을 목격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난민을 위한 헌금을 하던 차에 난민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And he told, yes, I want to help. I have the big house. I want to give you the place to stay for your kids. You will have the separate room for all of them. 할아버지는 이리나와 자녀 3명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아이의 가족처럼 지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 월드 놀이동산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I'm almost 80, so it's like having grandkids running around again. 최근에는 이리나의 남편도 다행히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와 할아버지 집에서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리나의 남편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의 팔찌를 선물로 받았고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 들었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일본의 한 플라스틱 업체가 신제품 개발 등으로 원료비 급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에현의 한 플라스틱 업체입니다. 식품 용기와 쓰레기통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료비가 1.5배나 올라 이익이 30%나 줄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거래처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나서 바늘 없는 주사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고압으로 주사약을 발사해 약을 몸 안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업체에서는 어린이용 주사기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납품 가격을 인상하기 쉬운 해외 수출 비율은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점에 납품하는 이 빨래 바구니의 경우 개당 납품 가격을 4.8달러에서 7달러로 46% 올리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선 일본보다 물가 상승이 심해 납품처에서 의외로 쉽게 납품 가격 인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もっと抵抗があるのかなと僕は思いましたけれども予想外に事情を組んでくれまして 이 회사는 현재 10% 정도인 해외 판매 비율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의류 작업장. 새하얀 순면 원단으로 학생들의 교복 셔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천은 원래 케이프타운의 고급 호텔들에서 나온 침대뽀인데요. 겉보기에 깨끗한데도 몇 번 쓰고 난 뒤 버려집니다. 한 의류 제작업체에서 이를 회수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셔츠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So we wanted to look at a way, how do we keep our children in school? How do we get them dressed for school? And how do we just, boost their self-esteem? 2015년 이 같은 교복 만들기 프로젝트가 처음 알려진 뒤 호텔들의 침대포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가 점차 늘어 지금은 한 해 10벌가량의 셔츠가 전국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Today I came here to collect a shirt for my daughter and I'm very blessed. 빈부격차가 심하고 실업률이 35%가 넘는 남아공에서 가난한 가정에선 교복 셔츠조차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셔츠를 기부받아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학부모들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봄철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시속 116km로 달리던 이 차량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은 있었지만 안전띠 덕분에 운전자 등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时速是110多码，具体多少码不知道。然后有积水，车胎倒了，然后也有踩刹车，不是不。 CCTV에 촬영된 이 장면은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트럭이 전복된 뒤 빙판 위에 있는 것처럼 수십 미터를 미끄러집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빗길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빙판처럼 얼어있는 노면과는 달리 봄비로 젖은 노면에서는 운전자들이 방심해서 과속 운전을 하기 쉽고 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제주 먼바다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가 오늘 인양됩니다. 해경 순직자 3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가 오늘 인양됩니다. 추락한 헬기 위치는 사고 해역 수심 57m. 해경과 해군은 어제 오후부터 심해 잠수차들을 투입했습니다. 1조가 먼저 동체 2곳에 와이어를 연결한 뒤 오후 5시 반쯤 2조가 교체 투입돼 또 다른 2곳에 와이어를 연결했습니다. 그제 인양 도중 와이어가 끊긴 점을 고려해 기존 3곳에서 한 곳 더 늘린 겁니다. 끊어진 와이어 부분은 더 강화하였고 동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어제 오후 6시쯤 고정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날이 어두워져 본격적인 인양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경 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부산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거리까지 임무를 하러 가니 조심해서 복귀하시라 그런 인사를 나눴었는데 뭐 그게 마지막이었다라니까 조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해경 입사 동기였던 소방관은 남의 일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뭐 저희 같이 종사하는 분들은 다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닫는 상황이 돼버렸죠. 해경은 인명구조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이들 3명의 장례를 내일 해양경찰청장으로 엄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마치 도시 전체가 BTS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물든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이영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공연장을 뒤흔드는 함성과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열기가 BTS의 공연 시작을 알립니다. 전 세계 아미들과 함께한 BTS의 무대는 라스베이거스 역대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BTS는 공연 직전 기자 간담회에서 그래미상 수상 실패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크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못 받아서 깔끔했습니다. 네, 저희도 다 인정했고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라스베이거스의 4차례 공연도 일찌감치 전 좌석 매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공연 첫날 주최 측 추산 관객 규모는 5만 명. 4차례 공연 통틀어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은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입니다. 세계 3대 분수쇼 가운데 하나인 벨라지오 분수는 BTS의 히트곡에 맞춰 관광객들을 춤추게 하고 도심 전체가 한때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어 도시 이름도 보라해거스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식당에선 BTS 멤버들이 즐기는 한식으로 코스 메뉴가 만들어졌습니다. I don't think you have to be an army to enjoy something this is such high quality production and this kind of skill. I think anyone who has good taste will enjoy it. BTS의 남은 2차례 공연은 현지 시각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주최 측과 개최 도시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새로운 콘서트 문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 정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고온 현상에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현재 경북 문경과 상주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도 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낮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남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걸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과 건조함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과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넘어 조금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